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EBS 강의 2개를 통해서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교과서에 소개된 어떤 내용들의 포화 수증기량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상대 습도도 계산해 보면서 학습지 풀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개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젖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습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고 높을 때는 습합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일정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자, 간단한 개념에 대한 영상 살펴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간단한 영상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가장 중요한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하고 학습지 통해서 다시 한번 괄호 채우기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이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자, 이 수증기량 중에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 이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오늘은 수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는요. 자, 이것이 66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함께 봐도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해서요. 약간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값을 가진 그래프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온에 따른 그 기온에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함께 볼게요. 자, 20도씨의 포화 상태인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얼마일까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20도씨의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펜을 한번 꺼내서. 자, 20도씨는 여기 이렇게, 기온이 20도씨일 때, 포화 상태로 가장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 곡선에 따르면 14.7g이란 뜻이에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그 온도에 1kg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로 포화 상태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자 점을 다 찍어가지고 각 기온에 따른 점을 다 찍어가지고 그 양을 그래프로 곡선화 시킨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4.7g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곡선은 각 기온에 공기 1kg 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나타낸 값이다 라고 이해하면 쉽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 1kg에 1kg 이렇게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본인의 그 공기 자체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 그 값은 자,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온도 1kg의 공기 안에는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최대한으로 포함하였을 때의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고 그 값을 1kg의 공기당 들어있는 그람수의 수증기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위는 그람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옆에 있는 그림도 잠깐 볼게요. 자, 기온이 일정할 때, 자, 이제 습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값도 영상 앞에 거 두 개를 봤다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대 습도라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자, 현재 기온이, 자,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이 공기가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는 수증기량의 값을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기온에서 그 기온에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점점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6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고. 자, 상대 습도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지금 가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일 때 실제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에요. 나는 이만큼 좀 더 수증기량이 늘어났고요. 다는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현재 기온에서의 자, 포화 수증기량 분의 자, 현재 공기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걸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다 같다면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점점 다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가 가장 작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자, 갖고 있는 현재 공기가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같으면서 자, 기온이 점점 높아지거나 해가지고 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다른 상태예요. 그러면 수증기량은 같지만 분모값이 되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상대 습도는 가가 가장 크겠죠. 가가 가장 클 거예요. 자, 분모가 가장 같은 상태에서 분자값이 분모가 가장 작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자, 작고 그 다음에 수증기량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죠. 바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라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습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이 값은 이 곡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 값분의 실제로 그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자 오늘 배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를 받은 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학습지 받은 반들은 자 2단원 학습지 4페이지 펴주시고요. 5반을 여러분 못 만나가지고요. 지난번에 학교 등교했을 때 5반은 학습지가 선생님 전달을 못해서 다음에 학교 여러분들 5반은 등교할 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학습지 있는 친구들은 4페이지 같이 펴주세요. 자, 학습지 4페이지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괄호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포화 상태에서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공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그때를 포화 상태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포화 상태인 공기 1kg.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수로 나타낸 것. 포화 상태인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쓰세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의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증기량이나 포화 수증기량, 이것은 자, 1kg의 공기, 자, 속에 들어있는 g수의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주로 g/kg. 1kg의 공기 속에 몇 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느냐 해서 g/kg이라는 단위 주로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자,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기온,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 Y축,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 볼 수 있거든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 값은 증가해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오늘 반드시 중요하니까 상대 습도 계산하는 공식 알아두시고요. 아, 이렇게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값분의 현재 공기가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내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수증기량의 비율을 상대 습도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고 문제 풀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분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때요? 일정하겠죠? 포화 수증기량 값은 기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일정함으로 공기가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자,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공기가 있어요. 근데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다른 거야. 근데 이때는 그러면 많이 포함할수록, 왜냐면 분모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포화 수증기량 값은 기온이 똑같으니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 수증기량 값이 커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공식을 알아놓고 있으면 분모 분자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위로 또 올라가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상대 습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 기온이 낮아질 때는, 자,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분자값은 같은 거예요. 분자값은 같은 상태에서 그럼 기온이 낮아지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값은 줄어들겠죠. 그죠? 감소해요. 자, 분모가 작아지면 분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자, 분모가 작아져요. 분모가 작아지면 값은 커지겠죠. 그죠? 상대 습도가 그래서 높아집니다.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관련된 영상도 2개나 올려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EBS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아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실제 수증기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분모값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증가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분모값이 증가해요. 위에 분자 똑같아. 그럼 분모가 커지면 2분의 1, 3분의 1 비교해보세요. 3분의 1이 훨씬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상대값은, 그래서 상대 습도값은 낮아진다, 작아진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습도에 대한 공식 이해 반드시 해놓고,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충분히 읽어본 후에 이 학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밑에 볼게요. 자, 날씨에 따른 상대 습도의 변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하루 중에도 기온이 계속 변해요. 요즘 같은 때는 낮에는 이제 막 28도, 자, 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오전에는 뭐 10도,
14도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루 중에도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은 날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 비가 오는 날은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비가 오는 날에는요, 맑은 날보다 실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요. 빨래 잘 안 마르죠, 이런 날. 그죠? 자, 그 다음에 맑은 날. 맑은 날은 하루 동안 기온이 변해서 이 기온에 따라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으면서 자, 오전, 그 다음에 낮, 저녁의 기온이 자, 10도 이상 막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면 이 분모값이 달라지면서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낮에 자 나타내지는 상대 습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 자,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면 자 실제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하루 중에 수증기량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분모값이 작아져서 오히려 습도는 높아지는 곡선을 보여요. 자, 반대로, 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자,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자, 이제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포화 수증기량 값인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 습도가 다시 작아지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이렇게 습도와 기온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값을 나타낸다. 자, 이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 아까 얘기했죠? 그쵸? 요런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 자, 그다음 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인 공기 얼마? 1kg 알아두세요. 공기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이고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배웠죠? 기온이 높을수록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값은 증가합니다. 자,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자,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표시해 봅시다. 자,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요. 1kg의 특정 온도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양만큼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고 배웠죠? 그럼 이 문장 틀렸네요. X표. 자, 그 다음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충분히 낮아지면 자, 수증기량은 동일해요. 그런데 기온이 충분히 낮아져서 자,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어떤 기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현재가 습도가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림에서처럼, 자, 여기 문장에서처럼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춰서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자,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가 되면 포화 상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증기가 부족해.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돼요. 수증기 더 넣어줘요. 수증기량 막 넣어줘요. 증가시켜. 그러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 불포화인 상태의 습도를 100% 습도로 포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비공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비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쓰세요. 자, 비공기는 지금 보세요. 자, 25도씨의 기온을 가지고 있고요. 자, DCB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아, 지금 10.6g 정도의 수증기량 갖고 있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상대 습도 구하는 식은 이 B라는 온도가 가진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자, 여기 요 25도씨 쭉 그래프가 만나는 곳 이때 수증기량 읽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20.0 g/kg 분의 실제로 B가 가지고 있는 라인은 10.6g 자, 곱하기 100. 식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프 잘 이해해놓고 자, 2번 또 넘어가 볼게요.
A에서 D 공기의 상대 습도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자,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 있죠? A라던가, 자, D. 요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똑같아요. 현재 기온의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수증기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습도가 100%예요. 그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 습도가 100%구나. 자, 그 다음에 이 곡선 아래쪽에 위치한 점들은 포화 수증기량만큼 수증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0%보다 낮은 상대 습도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면 A와 D는 그럼 100%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B와 C는 이보다는 작을 건데 적어볼게요. A하고 D는 같고 이것보다 B하고 C는 자, 습도가 작은데 B와 C를 비교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C는 자, 같은 10.6g의 수증기량을 실제로 갖고 있긴 하지만 C는 20도씨예요, 온도가. 그런데 B는 공기가 25도씨의 공기예요. 그렇다면 자, 얘네들이 분모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달라지죠, 그죠? 자, 실제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같은데 분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의 B가 훨씬 커요. 값이 작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 습도 값은 실제 수증기량이 같더라도 기온이 낮은 쪽의 습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C, 그 다음 B.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이런 문제들도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선생님이랑 학습지 말고도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지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5번 또 이어서 볼게요. 자,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자, 어떠하고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 값은 같아요. 기온에 따라 같은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정해요. 일정하고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자, 공기가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분자값이 커지니까. 그죠? 자,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 6번.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 이번에는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일정해요. 그런데 기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분모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포화 수증기량 값이 기온이 낮아지면 작아져요. 분모값이 작아져.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하니까 반대로 상대 습도는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커지겠죠, 그죠?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또, 자, 이번에는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값은 증가해요. 그 얘기는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분자값을 갖고 있는데 분모값이 커져. 그럼 상대 습도값 자체는 작아진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상대 습도란 현재 기온에서의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이것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 분의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자, 분자에 넣고 곱하기 100. 자, 알겠죠? 여러분들 분수에서 분모 커지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분모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죠. 그죠? 자, 그거 잘 이해해놓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맑은 동안의 기온과 습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지금 자, 기온과 파란색과 자, 빨간색이 자, 기온과 습도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자, 지금 보면 낮에는 막 올라가요. 빨간색 그래프 보세요. 자, 낮에는 막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이 되니까 자, 이렇게 또 다시 뚝 떨어지네요. 이거 아마 기온 같아요. 그죠? 기온이 한낮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높고 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일교차가 클 때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은 기온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높아져요. 기억 같은 경우에. 자, 이것은 우리가 기온이 낮아지면 자, 하루 종일 공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그닥 변화가 없어요.
자, 그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이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의 습도가 달라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값은 반대로 작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값은 커진다. 그래서 기온은 습도값을 나타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습도, 습도. 자, 지워서 다시 써줄게요. 기억, 습도, 니은은 기온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중 가장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요 지점이죠, 그죠? 요 지점. 자, 습도가 가장 낮은 지점, 가장 건조하겠죠, 그죠? 아, 가장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한 3시, 2시, 3시 정도? 자, 그래서, 아이고. 자, 다시 가장 건조할 시각으로 예상되는 때는 요 13시 근처. 자, 그래서 뭐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뭐 14시에서 뭐 15시. 가장 높아 있는 기온은 높고 상대 습도는 낮은 요 지점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14시에서 15시. 뭐 아니면은 그래프에서 가장 여러분들 보기에 15시 정도가 가장 건조할 것이다. 그럼 15시. 뭐 이 중에 그래프가 정확한 값을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이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자, 오늘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 포화 수증기량이란 무엇이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모양. 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공식.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생성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상 변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